눈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호해주고 노화를 늦춰주고 눈을 지켜주려면 선글라스 또는 자외선 차단 안경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눈이 여기에 맞춰져 가지고 시력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를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 주는 습관이 좋고, 비비지 말고 눈을 깜빡여 주는 게 눈 건강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브랜드 안과 대표 원장 한승수 원장입니다. 시력 저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실에서 나 시력이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해서 오셨는데, 막상 검사해 보면 시력이 안경 끼거나 또는 뭐 안경 안 끼고도 1.0 나오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나는 시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잘 안 보여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시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시력을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어떤 기능적인 저하라고 봐야 되겠고, 그게 아니고 진짜 근본적으로 시력이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도수가 바뀌거나 또는 안경을 껴도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 이게 진짜 의사가 보통 생각하는 시력 저하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전자, 이 기능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뭘까? 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생활 습관, 뭐 건조증이나 또는 뭐 눈이 너무 그냥 말 그대로 피로해가지고 느껴지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겠고, 그거 외에 이제 근본적으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일단 첫 번째는 노화겠죠.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고 나면 20대 이후로는 시력이 일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죠. 그러다가 시력이 떨어지는 건 보통 이제 50대 이후 노안을 겪으면서 또 백내장 증상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시력이 나은 시력이든 교정 시력이든 떨어지기도 하고 도수가 변하기도 하고, 그게 보통 의사들이 얘기하는 어떤 시력 저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눈 영양제는 이제 눈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음식으로 섭취를 한다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 하는 당근, 녹황색 채소, 뭐 이런 것들 도움이 되겠죠. 뭐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런 등등의 채소들도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 오메가3라고 얘기하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그런 영양분들을 음식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도 눈의 노화, 눈의 전반적인 노폐물에 침착되는 정도를 예방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있는 어떤 과일 또는 뭐 그런 성분들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 주신다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눈의 어떤 노화를 근본적으로 조금 막아주면서 예방해 주면서 늦춰주면서 눈 건강 기능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외국 여행 나가보시면 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보다 자외선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글라스 착용하는 거를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라식 수술하면 자외선 차단을 좀 하라고 권장은 하지만, 자외선 차단 안경을 쓰더라도 이 선글라스 착용은 남들이 보기 이상하게 보일 것 같고, 혹시 뭐 자기 눈 수술을 했는지 또는 뭐 어디 뭐 다쳐가지고 눈 부었는지 가리려고 생각한다 착용을 안 하는데, 눈을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보호해주고 노화를 좀 늦춰주고 눈을 그래도 좀 지켜주려면 자외선 차단을 선글라스 또는 자외선 차단 안경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꾸준히 하루하루가 누적되다 보면은 확실히 이런 자외선 차단을 좀 신경 써준 분들보단 안 한 분들이 뭐 백내장뿐만 아니라 눈에 여러 가지 기타 질환들이 생기는 빈도가 조금 더 높은 거는 제가 매일 진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글라스 착용은 가능한 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거리, 예를 들어 뭐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은 눈이 여기에 맞춰져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력이 변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도 봤다가 멀리도 봤다가 이거를 자꾸 해주면서 이 눈에 있는 이 수정체가 너무 한 곳에 집중돼 가지고 여기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멀리 가까이를 좀 꾸준히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강한 빛을 너무 많이 보는 게 당연히 눈에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보면 다크모드라는 것도 그래서 나와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창도 다크모드 선택할 수 있듯이 눈에 어떤 피로감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할 땐 다크모드를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계속 뭔가 한 곳에 집중해서 너무 오래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눈 깜빡임이 줄어듭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집중하는 동안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드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눈이 건조해지고 전반적인 불편이 자꾸 누적되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내가 뭘 보더라도, 장시간 보더라도 평상시에 그냥 의식적으로 눈을 내가 일부러 자주 깜빡여 주는 습관이 좋고, 이 깜빡일 때마다 눈에 있는 이 펌프가 눈물을 분비해 주면서 짜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눈이 조금 더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비지 말고 눈을 깜빡여 주는 게 눈 건강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눈을 오래 집중하다 보면 눈을 충분히 감았다 뜨는 게 아니고 눈을 살짝 그냥 감았다 떴다 이게 완전히 셔터가 완전히 내려서 덮였다가 열리는 게 아니고 눈이 일부만 감기게 되면 사실 눈이 더 힘들어지겠죠. 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눈이 충분히 감았다 떠주고 또 눈을 감고 쉴 땐 쉬어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눈만 뜨고 있으면은 당연히 눈이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2차, 3차적으로 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눈을 좀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눈을 충분히 잘 감고 잘 떠주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이 있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듯이 내가 뭔가 일을 하더라도 또는 뭐 하실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감고 쉬는 시간은 충분히 가져줘야 된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몸이 굳지 않으려고 팔다리 운동을 꾸준히 잘 해주면 스트레칭 해주면 몸이 유연해지고 전반적으로 몸이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카메라로 치면 줌인 줌아웃 이렇게 멀리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눈이 왔다 갔다 운동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눈의 피로감도 적어지고 조금 더 또렷한 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운동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들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결국엔 어쨌든 눈을 적절하게 초점을 맺는 연습을 하면 환자로 하여금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오래 보더라도 멀리 이렇게 좀 먼 산을 보듯이 좀 멀리 자꾸 봐주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좀 따뜻하게, 또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게 이렇게 손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덮고 있고 하면 확실히 이 자체가 좀 온도도 있고 눈이 약간 마사지도 되고 혈류도 좀 잘 돌면서 눈이 필요한 부분들 좀 많이 가라앉힐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좀 약간 조금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눈에 해가 되느냐 괜찮냐 이건 좀 논문들마다 조금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블루라이트 차단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눈의 피로감이나 또는 특히 이 성장기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블루라이트가 어쨌든 눈 성장 과정에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결과들도 제법 나와 있기 때문에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는 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블루라이트 차단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블루라이트 차단이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해서 나쁠 건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또 블루라이트 차단을 안 하면 커피 많이 마신 것처럼 약간의 각성 효과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좀 잠이 제때 잘 안 오게 하는 그런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을 적절히 해주는 게 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몸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핸드폰 사용하시다 보면 눈 좀 편안한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런 모드를 켜놓으면 약간 선명도는 약간 떨어지는 감은 있지만 대신 상대적으로 장시간 사용했을 때 확실히 피로감은 덜한 부분이 있고 의학적으로 그걸 설명한다면 아주 이게 어떤 크게 해가 되던 부분을 막아준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눈의 전반적인 어떤 기능 저하를 좀 막아줌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불편감을 어느 정도는 좀 도와줄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하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몸에 좋은 거를 많이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끼리는 자꾸 몸에 좋은 거 드시려고 자꾸 더 그만 찾으시고 차라리 몸에 나쁜 거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의사들끼리는 서로 얘기합니다. 이제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라도 좀 도움 되는 거 하나라도 더 드시면 내가 조금이라도 노화도 막을 수 있고 불편한 것도 줄어들 것 같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눈 영양제 복용하면 당연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화를 어느 정도 조금 늦추는 부분도 의미가 있고 노폐물이 쌓이는 부분들도 예방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약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눈이 좋아지냐 눈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 잘 보이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이제 눈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남자분들 보통 흡연 그다음에 너무 지나친 음주 이런 내가 생활 습관에서 오히려 좀 조심할 부분들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 또 보면 이 건강할수록 몸이 건강할수록 눈도 대개는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전반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습관이나 또는 수면도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눈 건강과 다 이어지기 때문에 영양제도 드시면 당연히 나쁠 건 없는데 영양제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내 몸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나머지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비문증을 겪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비문증이라 하면 보통 갑자기 뭐 벌레가 보인다든지 지렁이 같은 게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든지 얇은 비닐 막 같은 게 보인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눈앞에 뭐가 떠다니는 뭔가가 물체 같은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으로 비문증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문증이라는 건 이제 눈 안에 축구공 같은 경우는 공기가 차 있죠. 근데 눈 안에는 이제 젤리 같은 물 같은 약간 찐득찐득한 젤리랑 물이랑 중간 정도 되는 정도의 유리체라는 조직이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체라는 조직이 나이가 들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갑자기 떠다니는 부유물 같은 게 생기고 그 떠다니는 부유물의 그림자를 느끼는 게 환자로 하여금 느끼는 비문증 증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비문증이 왜 생길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노화가 첫 번째긴 합니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눈 안에 차 있는 이 유리체라는 조직이 점차 조금씩 액화라고 부르는데 물처럼 조금씩 묽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물 주머니 같은 게 눈 안에 있는 카메라로 치면 필름 역할하는 망막이라는 부분과 유리체가 서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후 유리체 박리라고 좀 복잡한 단어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파편 같은 게 떠다니는 게 생기는 그래서 느껴지는 게 비문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경험하게 되는 빈도가 더 높고 대부분 연세 드시면은 한 번 이상은 대부분은 느끼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문증이 이제 노화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비문증에서 또 많이들 느끼는 경우가 원래 눈 안경이 도수가 높았던 분들, 근시 도수가 높았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눈 안의 조직들이 전반적으로 약하면서 그런 비문증도 느낄 확률이 더 올라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백내장 수술 같이 눈 안에 뭔가 수술을 한번 받고 나면 눈 안에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좀 바뀌면서 단기간으로 봤을 땐 수술 후 단기간으로 봤을 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비문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비문증은 누구든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게 좋아집니다. 환자 스스로 봤을 땐 본인은 되게 답답하지만 의사들은 괜찮으니까 좀 지내보라 라고 보통 이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안약이나 뭐 먹는 약을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솔직히 약이나 안약이나 이런 걸 쓴다고 드라마틱하게 비문증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일반적으로 못합니다. 근데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데 드물게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비문증이 이제 병적이냐 아니면 이게 병적이지 않은 경우냐 이거 판단하는 건 사실 환자 스스로 딱 자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문증을 몇 번 겪어본 분들은 또 다른 비문증을 겪었을 때 또 생겼나 보구나 하고 넘기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치료를 요하는 병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넘어갔다가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비문증이 생길 때마다 성가시고 불편하고 또 걱정되고 하니까 병원에 계속 가시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특별히 해줄 게 없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 스스로 이게 상태가 괜찮은 비문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의사로서도 이럴 때는 조심하세요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우니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사실 병원을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긴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약간 예를 들자면 평상시 비문증과 다르게 예를 들면 날파리 같은 게 보였을 때 이게 개수가 너무 많이 단기간 내에 확 늘어났다거나 너무 심하게 늘어난 데 이어서 이게 점점 늘어난다거나 또는 비문증도 보이는데 그거랑 동반돼 가지고 일부분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나 약간 커튼이 처진 것 같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시력이 자체가 단순히 떠다니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시력이 떨어진 것 같고 뿌옇게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비문증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비문증, 병적인 비문증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경우입니다. 비문증이란 건 이제 여러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갑자기 심하게 받는다거나 잠을 너무 못 잔다거나 하면 비문증이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 비문증 자체를 생길 확률을 낮춘다면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 환자 스스로 좀 그래도 조심할 수 있는 부분, 조심하면 좋겠는 부분 의사 입장에서는 눈을 비비는 습관을 좀 자제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순히 비문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눈 질환에 있어서 눈을 자꾸 만지고 비비는 게 전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 중에 보면 진료 보다가 눈을 막 비비는 분들 눈앞에서 진료실에서 보면 눈 진짜 멀고 싶냐고 막 화를 내면서까지 눈 비비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가족 제 아내나 제 아들 딸 눈 비비는 거 보면 전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눈을 자꾸 비비면 비문증도 결국엔 생각을 해보면 눈을 자꾸 비비면 눈 안에가 꿀렁꿀렁 하겠죠. 자꾸 꿀렁꿀렁 하다 보면은
없던 병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단단할 수 있지만 외부 충격에 생각보단 약합니다. 근데 계속 비비면 이 돌멩이에 물 똑똑 떨어지면 패이듯이 이게 1년 이게 누적되다 보면은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비문증이나 뭐 기타 질환들을 유발할 확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비문증으로만 놓고 봐도 눈을 비비지 않는 건 그래도 그나마 비문증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에선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센 충격을 받는 것도 좀 비문증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축구공이나 이런 거 세게 충격 받으면은 마치 이제 흙탕물 이제 가라앉혀놨다가 한번 흔들면은 쫙 올라오듯이 비문증 같은 것도 조금 가라앉았던 것도 센 충격 받으면 이게 다시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센 충격 피한다? 그것도 뭐 수준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임신을 하면 몸이 전반적으로 다 변하죠. 이게 이제 호르몬 변화, 혈압, 뭐 혈류, 이게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다 보니까 안구로만 따졌을 때도 비문증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진료 보다 보면 시력이 임신하고 떨어졌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측정을 해보면 눈의 어떤 전반적으로 안쪽의 구조의 두께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눈의 길이가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분들 출산하고 나면 뭐 손목도 아프고 뭐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하듯이 눈도 이게 딱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비문증도 생길 수 있다. 또는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임신이 비문증을 유발한다라고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문증 증상을 겪는 환자분들 진료 보면 거의 95% 정도에서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좋아질 분들입니다. 근데 한 100명 진료 보면 5명 정도는 치료를 요하는 비문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문증이 왜 생겼을까 해서 그냥 단순히 떠다니는 입자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어디 피가 나가지고 피가 이게 약간 이게 뽁뽁뽁뽁 올라오면은 그게 하나의 입자로 비문증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피가 났을까? 눈에 멀쩡한 눈이 왜 피가 났을까? 생각해 보면 어디 혈관이 일부 찢어졌다. 왜 찢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눈 뒤에 망막의 일부가 구멍이 뚫려서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티커도 살살살 뜯으면은 이게 잘 뜯어지지만 갑자기 확 잡아 뜯으면 다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망막 쪽도 이게 눈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서서히 일어나면 괜찮은데 여러 원인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망막이 좀 얇은 고도근시라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도 더 상대적으로 찢어지기가 쉬운 거고요. 또 어떤 외부 충격에 눈이 좀 구조적으로 원래 약했다든지 뭐 스트레스가 갑자기 생겼는데 그러면서 등등등의 어떤 눈 안에 변화가 생기면서 망막에 구멍이 생겼다, 찢어졌다 이럴 때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방치했을 땐 결과적으로는 일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대부분은 그냥 단순 비문증, 그냥 증상만 느끼지 치료를 요하는 게 아닌데 일부 비문증은 망막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근데 그게 레이저 치료로 보통 구멍 주변으로 어떤 구조 보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치료를 요하는 부분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이제 놓치고 그냥 두다가 만약에 너무 증상이 심하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가 망막이 단순히 찢어진 게 아니고 주변이 전반적으로 망막 조직이 다 뜯어진 망막 박리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 비문증은 웬만한 건 괜찮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는 게 맞고 병원에서 치료를 권하면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 이후에도 비문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이제 라섹 수술 이전에 이제 검사를 하면서 망막에 대한 전반적인 걸 검사하게 되고요. 또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로 혹시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망막 쪽까지 한번 훑어보고 수술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라섹을 내가 한 20년 전에 수술받고 시력이 여전히 좋고 그러면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비문증이 있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안경을 썼던 분들 하지만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시력이 좋아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시는데 눈이 만약에 시력 교정 수술 라식을 받았다 해서 시력이 좋아지는 건 도수가 달라진 것 뿐이지 눈 속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원래 두꺼운 안경을 쓰던 분들이 망막 어떤 박리, 망막 열공, 망막에 어떤 구멍이 잘 뚫리고 레이저 치료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제 시력이 좋아졌으니까 난 눈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기도 하시는데 눈이 원래 내가 어땠는지 원래 나빴다면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좋아진 것 뿐이지 원래 나빴다면 또는 백내장 수술을 해서 시력이 좋아졌을 수는 있어도 원래 내가 두꺼운 안경을 썼었던 분이라면 비문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혹시 증상이 약간 조금 이상하다면 의심된다면 안과에 가서 그래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